일요일에도 토마토 농사는 계속됩니다. 안녕하십니까. 리플사와 XRP 소식을 전달을 해드리려고 이렇게 토마토 다시 한번 여러분들을 찾아뵙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전달을 해드렸었던 소식 중에 하나가 리플사에서 전 세계적으로 사람들을 구인하고 있다는 그런 소식이었죠. 그런데 이제 제가 어제 설렁설렁 보다가 좀 놓친 부분이 있었어요. 바로 리플사에서 중국 상하이 쪽에 컨트리 매니저를 이렇게 뽑는다는 그런 내용이었었는데, 컨트리 매니저는 말 그대로 이제 중국 쪽의 지부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자세한 내용을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리플사에서 중국 쪽에 오피스를 오픈할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이 무슨 뜻인지 여러분들도 잘 아실 거예요. 바로 리플사의 중국 진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제가 중국에서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은, 제가 얼핏 듣기로는 중국에서 이렇게 정식으로 사무실을 오픈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다라고 들었습니다. 많은 승인도 필요하고 여러가지 까다로운 절차가 있다라고 했는데, 언제 소리 소문 없이 그런 것을 다 통과를 했는지 중국 상하이에 이렇게 오피스를 열게 되었습니다. 이것에 관한 기사도 벌써 올라왔는데요. 이제 리플사가 중국의 670억 달러 송금 시장을 목표로 상하이에 새 사무실을 개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번에 리플사에서 고용하게 될 컨트리 매니저 상하이 지부의 지부장은 리플사가 이제 200개 이상의 파트너들을 더욱더 확대하는 데 도움을 주게 될 것이고, 리플 차이나의 구성원으로서 이제 사업을 구체화하는 데 많은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리플은 중국 시장 진출을 위해 입증된 실적과 네트워크를 통해 노련한 전문가를 찾고 있습니다. 응시자는 상업은행, 중앙은행, 지불 제공자, 규제기관 등에서 지불 방식에 대해서 깊이 알고 있어야 하며, 중국 본토뿐만 아니라 중화권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를 해야 합니다. 세계은행의 통계에 따르면 중국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송금액이 큰데 이제 670억 달러에 달한다고 하네요. 리플사 같은 경우는 현재 샌프란시스코, 뉴욕, 런던, 뭄바이, 상파울루 및 시드니에 이렇게 지사를 두고 있는데,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리플 아시아가 또 따로 있죠. 그 다음에 좀 내려보면은 중국은 블록체인을 장려하고 있지만 2017년 9월에 중국의 지방은행들로 하여금 이제 암호화폐 회사와 일하는 것을 못하게 했다. 그리고 지난 10월 정부는 공공장소에서 암호화폐 관련 이벤트를 금지하고 소셜미디어 앱인 위챗에서 암호화폐 채널을 폐쇄시켰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리안리안, 여기는 중국의 최고 결제 서비스 제공업체라고 나와 있는데 2018년 2월에 리플넷에 가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리플사의 파트너이고 오랫동안 이제 엑스커런트를 사용해 왔었던 아메리칸 익스프레스가 중국을 진출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이제 중국 정부로부터 승인을 받았었죠. 그리고 또 이제 몇 주 전에 리플사에서 중국 칭화대학교에 이제 막대한 자금을 장학금으로 지원을 하는 그런 모습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리플사가 이제 중국 진출을 할 수 있게 되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 다음은 XRP 커뮤니티 멤버 중에 한 명이 이렇게 블로그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그 기사를 보게 되었는데 이제 꽤 좋은 내용이 있어서 잠시 동안 여러분들과 이렇게 함께 공유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2018년 말에 빵영은 2019년에는 12개 이상의 은행이 XRP를 사용할 것이라고 했고, 끼따오 회장 같은 경우는 2019년에 20개의 메이저 은행들이 XRP를 사용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인터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예상을 해봤을 때 기타오 회장은 이제 빵영과 대화를 하면서 그런 정보를 얻었을 것인데, 그렇다면은 이제 상위 20위 이상의 랭크가 되어 있는 은행들 중에 리플, SBI, R3에 가입되어 있는 은행들을 한번 봐야 될 것 같다. 그들과 이 세 개의 회사와 파트너십을 갖고 있는 그런 회사들을 한번 살펴보자 라는 내용의 그런 기사입니다. 자, 세계에서 큰 은행 중에 1위에서 4위까지는 중국 은행들이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중국 굉장히 막강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스위프트의 GPI를 사용한다. 그래서 스위프트는 R3와 협약을 맺게 되었고 콜다 세틀러를 사용하게 될 것이다. 세틀러에서는 XRP를 사용할 수 있다. 자, 이것은 이 사람의 의견이죠, 아직까지. 그리고 이제 XRP는 이로써 중국 시장에 이게 문을 열게 된 것이다. 미쓰비시 파이낸스 그룹 같은 경우는 리플사의 파트너이고, 작년에 우리는 JP모건 측에서 8명의 간부를 리플사에 파견을 해서 회의를 한 것을 기억하고 있다. 그 회의 내용이 뭔지는 모르겠지만은 이제 하찮은 것은 아니었을 것이다. HSBC 또한 리플사와 함께 일을 해왔었고, 이렇게 리플사, R3, 스위프트에 관련된 은행이 XRP를 사용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라고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다. 그리고 이제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2019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지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데이빗 슈월츠의 2019년 전망은 무엇인가? 이 커뮤니티의 멤버 중에 한 명인 이 보카라고 아이디를 쓰고 있는데, 이 사람이 데이빗 슈월츠에게 물어봤습니다. 2018년에는 탈중앙화가 이루어졌는데 2019년에는
전망이 어떨 것 같습니까?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그랬더니 데이비드 슈월츠 CTO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짧게 이야기하기를, 내가 점쟁이는 아니지만은 내 짐작에는 아마 이 연결이 이제 중심이 되지 않을까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연결, 아마도 은행과 은행 간의 연결, 그리고 혹은 기관과 은행들의 연결 등 이제 리플넷을 이용해서 전 세계가 연결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까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아무튼 이 트윗이 나온 후에 이제 밑에 어떤 분이 이런 영상을 공유를 하셨는데, 이제 딜립 라오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바로 이제 연결에 관해서 또 이야기를 하는 것을 타이밍 좋게 잘라가지고 영상을 올렸는데, 일단 한번 보시죠. 뭐라고 하시는지. But if you don't have connectivity, you can't even start. So first you get the banks connected. They do what they're doing today better. They like it. They build new services on it. Then they go, I want to do this in 100 countries, but I can't hold currencies in 100 countries. Well, guess what? You got XRP. So it's a phase strategy, but that's the way banking works. 예, 중요한 이야기를 했죠. 은행 간의 연결은 기본이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은행들이 서로 연결될 수 있도록 우리는 노력을 해야겠고, 이제 은행들은 기존에 해오던 것을 우리의 기술을 사용함으로써 더 나은 운영이 가능하다. 그리고 그 은행들은 이제 전 세계 100개의 나라에 송금을 하려고 하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100개 이상의 다른 법정 화폐를 가지고 있을 수가 없다. 그러나 그런 걱정은 할 필요가 없다. 왜냐? 바로 여기서 XRP가 사용되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브릿지 커런시로서 XRP만 있으면 그 어떤 나라에 있더라도 이제 리플넷에 연결이 되어 있다면은 이제 바로 송금이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이것을 페이스 스트래터지라고 하고 은행들이 일하는 방식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이 솔루션, 이제 명확한 그 비전이 있죠. 설계도가 있고 어떤 식으로 작동되는지에 대해서 이미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은행들은 굳이 무리를 해서 다른 나라의 통화들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뭐 환전 서비스를 하지 않는 이상 말이죠. 송금을 하는 데 있어서는 XRP만 있으면은 언제든지 다른 나라의 통화로 이렇게 환전이 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은행들은 굉장히 큰 이득을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SBI 홀딩스가 가지고 있는 거래소죠. SBI Virtual Trade에서 이제 그 전에는 암호화폐를 입금만 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비트코인, XRP, 이더리움을 출금도 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광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곳이 바로 XRapid 사용하게 되는 그 유동성 파트너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제 다음 달 개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원래 작년에 개장을 해야 되는데 해킹이라든지 일본에서 여러 가지 사건이 터져서 지금까지 미뤄진 것이고요. 이곳이 개장을 하게 되면은 이제 또 많은 사업들이 이곳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해봅니다. 일본과 브라질, 그리고 일본과 중동, 이렇게 사업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제 송금 사업 말씀드리는 것인데, 이제 뉴스를 봤을 때 그런 것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여기서 만약에 엑스래핏을 사용한다라고 한다면은 일본의 SBI Virtual Trade 이쪽에서 이제 중심이 되지 않을까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왠지 일본이라는 나라가 리플사와 XRP를 본격적으로 밀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기타 회장이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사업, 그런 포부들은 이제 정부에서 밀어주지 않으면은 이제 성공할 수가 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제 정부와도 이렇게 연결이 되고 있지 않나 하고 이렇게 제가 살짝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자, 어제 나왔던 뉴스 중에 하나가 코인게이트에서 이제 그들이 가지고 있는 4,500개의 가맹점에서 XRP를 사용해서 지불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제 뉴스로 나왔었는데, 여기 비더스라는 그런 회사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기를 자기들은 이 홈페이지인데 이제 보면은 커스텀 소프트웨어 플랫폼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판매하고 이제 소프트웨어를 맞춤 제작해주는 그런 회사인 것 같은데, 이 회사에서 소프트웨어를 만들 때 그들이 만든 이제 지불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지불 시스템에 API를 통해서 XRP가 지불로 이제 사용될 수 있도록 이미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말을 해주고 있는데, 어떤 회사든지 이 비더스의 회사의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게 된다면은 XRP가 지불 시스템으로, 지불 방식으로 쓰일 수 있게 된다는 것이겠죠. 좋은 소식이고요.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코인게이트가 이렇게 매스컴을 많이 타고 있으니까 이제 우리에게도 관심 좀 달라라고 이렇게 외치는 듯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호주의 거래소인 BTCXR라는 곳이 있는데, 이곳은 XRP가 기축으로 되어 있는 그런 거래소이기도 합니다. 여기에서 XRP와 트론 페어를 추가를 했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어제 잠깐 소개를 해드렸었던 빵영의 그 스위프트사의 고길동씨에 대한 일자리 제한 관련된 기사들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끝에 화기애애하게 잘 끝났어요. 이제 서로 싸우거나 으르렁거리지 않고 이렇게 다 같이 웃으면서 이렇게 끝낼 수 있어서 참 좋은 그런 패널이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이건 XRP와 직접적으로 연관은 되어 있지 않은데 재밌는 소식이라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그 20살 먹은 이제 해커가 있었습니다. 해커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해킹 기술 중에 핸드폰 심 스와핑이라는 기술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500만 달러를 이제 해킹을 해서 훔쳤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경찰에 잡혔는데 이제 10년형 선고를 받았다고 해요. 그리고 당연히 훔친 돈도 이제 최대한 압수를 당하지 않았나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데, 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500만 달러 훔치고 10년형, 이 정도면 형이 가벼운가요? 무거운가요?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얼마 나왔을까요? 한 1년 반? 이 정도 주지 않았을까 싶은데, 아무튼 이런 그런 소식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셧다운에 관련된 기사가 나와서 여러분들께 짧게 한번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자, 셧다운이 5주 동안 임시로 풀렸죠. 이제 SEC나 CFTC가 정상적인 운영을 시작했지만은 그 때문에 암호화폐 관련된 일들이 바로 진행되지는 않을 것이다. 마치 겨울철에 차 시동을 켜는 것처럼 워밍업을 하는데 시간이 좀 더 걸릴 것 같다라는 그런 내용의 기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듣기 좋은 그런 기사는 아닌데, 아무튼 이런 부분도 저희가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한번 기사를 가져와 봤습니다. 자, 그리고 또한 이것은 임시 셧다운 해제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또 셧다운이 진행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한 가지 다행인 것은 이제 정신들이 모여가지고 이 셧다운을 피하기 위해서 회의를 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이제 두 번 다시 이런 셧다운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도 이렇게 좋은 소식들을 여러분들께 전달을 해드릴 수가 있어서 기쁘고요. 리플사의 중국 진출, 지난번에 중동 진출보다 어떻게 보면 더 큰 그 호재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지금 당장 가격에 반영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런 것들이 앞으로 리플사의 성장을 위해서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밑거름들은 나중에 XRP 사용처들이 늘어나고 가격 상승에 큰 기여를 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이제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토마토씨 이런 일요일에도 열심히 일을 하시네요. 제가 토마토 밭에 물 한번 줘야겠습니다 라는 의미로 광고 시청을 처음부터 끝까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광고를 클릭해 주시는 것도 이제 저에게 도움이 되고요. 제가 앞으로 채널을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조금 있다가 이제 찌라시 영상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